이번 주말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가 매우 더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온은 살인적인 더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 2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주를 떠난 주민들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앞으로 떠날 주민들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형 유통업체죠, 이 코스코에 팬데믹 기간에 중단됐던 시식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시식 코너를 이용할 때에는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말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에 폭염이 예상되는데 이 주민들이 좀 대비를 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더위가 그냥 더위가 아니라 살인적 더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페저트 기상학자는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폭염이 킬러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남서부 지역에 사는 더 많은 주민들이 위험 수준의 기온에 노출될 수 있다고 이 기상학자는 설명했고요. 특히 이게 그 집 안에 있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상학자만이 아니라 국립기상청도 이번 더위를 위험할 정도의 더위 수준이다, 이렇게 관측했습니다. 지금 상당한 지역에 폭염 경보가 지금 발령이 되고 있죠. 네. 어느 쪽에 내려져 있고 또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나 기온이 올라가는 겁니까? 우선 남가주에서 보면 이 샌디에고 카운티 사막과 코첼라밸리, 엔텔로밸리,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의 내륙 지역, 그리고 추야마 밸리까지 이렇게 상당수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사막과 내륙 지역 그리고 밸리 쪽이 아무래도 한층 더 덥겠는데요. LA 북부 엔텔로밸리는 이번 주말 최고 113도의 기온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렇게 낮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가주에서 늘 가장 높은 기온까지 치솟는 이 팜스프링스, 그 중에서도 코첼라밸리는 121도까지 기온이 오를 걸로 나왔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잘 알려진 데스밸리, 여기는 이번 주말 120도에서 128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최고 기온 분포에 비슷하거나 아니면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캐나다 뭐 밴쿠버니 뭐 시애틀이니 워싱턴주니 또 오레곤주니 이쪽에서는 뭐 이런 폭염으로 지금 사망 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아무래도 건강에 유의를 해야 되겠죠. 네, 페저트 기상학자는 기온이 95도를 넘어가게 되면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95도 이상이 되면서 신체에 해로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설명인데요. 국립기상청은 특히 폭염 경보가 발령된 지역들에선 야외 활동하거나 바깥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위험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햇볕 아래서 야외 활동 피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런 더위에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겠죠. 물 자주자주 마셔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열 질환은 상당히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증상 보인다면 곧바로 911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갈 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더울 때 조심하라고 얘기 나오는 게 자동차 안에 어린 아이들이나 애완동물 절대 두지 말라는 지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는 주민들이 당초 알려진 것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이건 UC 샌디에고에서 조사에 발표한 건데요. 3,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고요. 뿐만 아니라 인구 센서스, 크레딧 카드, 주택 소유 비율, 벤처 캐피탈 투자, 인터넷 서치 기록,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조세 형평국이 갖고 있는 남는 주민들, 떠나는 주민들,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걸 심각하게 고려하는 주민들 전체 4분의 1도 채 안 됐습니다. 전체 응답자 23%가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걸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을 했고요. 이건 2019년 그때는 UC 버클리가 조사를 했었는데 당시 24%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1%포인트긴 합니다만 조금 내려간 거죠. 즉 팬데믹 거치면서 사실 뭐 일론 머스크 CEO나 부자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타주로 떠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왔었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려 생각한다는 주민들의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는데 어느 지역에서 떠나려는 주민들이 많이 나왔나요?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려는 주민이 오히려 적게 나왔습니다. 네. 전체 응답자 17%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해서 전체 23%보다 많이 적은 편이었고요. 반면 센트럴밸리 그리고 북가주 쪽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떠나는 걸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센트럴밸리는 29%, 북가주는 37%로 캘리포니아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수치 나타냈고 또 2019년에 비해서도 그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를 떠난 경우에 어디로 갔다라는 것도 나와 있나요? 네, 그게 캘리포니아주 떠난 주민들 가운데 어허. 이게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 젊은 층들의 경우엔 텍사스와 워싱턴주로 많이 향했습니다. 어허. 반면 나이가 든 주민들은 네바다주 그리고 애리조나주로 많이 향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샌프란시스코에선 팬데믹 기간 이주가 있었던 것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샌프란시스코 떠난 주민의 3분의 2는 베이에리아 경제권 내 11개 카운티에 머물렀고요. 그리고 80%는 이곳 캘리포니아주에 그대로 남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정당별로도 이렇게 나눠서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에 띄는 점이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정당별로 차이가 큰 편이었는데 네. 그 격차가 이번에 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엔 민주당원 14%가 캘리포니아주 떠나려 한다라고 했고 공화당은 그게 40% 비율에 달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선 이 민주당원 21%, 공화당원 30%로 그렇게 많이 격차가 달라졌네요. 많이 좁혀졌습니다. 네, 네, 네. 이와 관련해 이번 연구 진행한 UC 샌디에고의 사드 쿠셔 정치학 교수는 2019년엔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려는 요소가 정치 쪽 그리고 이념 이런 게 많이 요소가 됐다면 이번엔 팬데믹 거치면서 좀 더 현실적인 거 그리고 환경 이런 걸로 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네. 이어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비슷하게 팬데믹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나 진보적이다, 뭐 너무나 민주당 쪽이 강하다 이래서 떠나는 공화당 쪽이 많았는데 그게 좀 많이 좁혀졌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은 인종별, 연령대별 그리고 소득별로 좀 살펴보겠는데 이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정도를 알아봤다면서요. 네, 보니까 백인 그리고 중산층일수록 다른 주민들에 비해서 미래를 걱정하는 게 좀 더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젊은 층, 또 스페니쉬 사용하는 주민들, 라티노, 흑인, 그리고 아시안까지 이들은 상당히 높은 수치가 캘리포니아주는 여전히 골든, 황금빛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18살에서 24살 사이 75%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캘리포니아 주림은 아직도 여전히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네, 네. 45살에서 64살은 57%가 그리고 64살 이상은 59%가 각각 그렇게 답했고요. 그런가 하면 가장 젊은 층 쪽 응답자 59%는 오늘날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괜찮다. 이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45살 이상은 30%가 그럴 것이라고 답했고요. 네. 다음은 소득별 조사 결과인데요.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 59%는 그들의 자녀 세대까지 캘리포니아주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소득 2만 5천 달러 이하 42%도 그럴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오히려 중간소득, 연소득 5만에서 7만 5천 달러 사이는 32%, 가장 적은 비율만이 그렇게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비슷한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사라졌던 이 슈퍼마켓에서의 시식, 이것이 다시 돌아온다면서요. 네, 어제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작년 3월부터 대부분 시식이 다 사라졌었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시식 무료 체험 다 재개되고 있습니다. 코스코에선 지난달부터 대부분 시식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코스코와 타겟 같은 그런 유통업체들, 식품업체들은 시식으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서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물건 만지거나 먹어보면 시식 등 이벤트가 없을 때보다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그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시장 조사업체 NPD 그룹 조사 결과 시식을 두면 시식이 없을 때보다 상품 구매하는 비율이 20%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미용 제품, 이것도 고객이 직접 체험을 해보게 되면 구매하는 전환율 30% 더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통업체들은 시식 코너를 다시 열면서도 혹시 있을지 모를 이 감염 우려에 대비해서 새로운 장치를 더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예전 같은 그런 시식 코너와는 좀 다릅니다. 코스코는 방문객이 직접 시식거리를 잡는 대신에 마스크 착용한 그 판매원들이 가림막 뒤에 서서 그렇게 방문객한테 샘플 하나씩 나눠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월맛 또 샘스클럽에선 개별 포장된 식품만 그렇게 시식을 제공합니다. 네. 타겟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가 하면 장난감 판매업체인 캠프는 RC카용인 리모컨 또 가짜 머리카락한 그런 모형 인형 같은 것도 소독하기 쉬운 그런 제품들만 만져보도록 체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아무래도 이 시식이나 제품 테스트를 할 때는 좀 위생상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식품 먹거나 만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만요. 대신에 시식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아하. 좁은 공간에 몰리게 되면 아하. 거기서 이제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평가입니다. 네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시식 제품 만지면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그런 다른 박테리아, 세균 같은 게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전에는 매장을 한 바퀴 돌고 나면 배가 불렀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